네, 기상통계학 가설 검증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표본, 분포, 용어의 개념부터 모평군의 검정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Goodness of Fit Test라고 이제 적합도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적합도 검증, 적합도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분포가 얼마나 관측한 값과 잘 맞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모수적 검정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관측값이 있어요. 관측을 했어요. 온도를 이제 매 시간마다 이제 관측을 해가지고 이제 걔네를 어떤 가우시안 분포 혹은 감마 분포를 이제 피팅을 했을 때 이 관측한 온도의 분포가 이론적인 감마 분포 혹은 이론적인 이 가우시안 분포랑 얼마나 유사한지 검정하는 방법을 이 Goodness of Fit Test, 적합도 검증 혹은 적합도 검정이라고 합니다. 이 적합도 검증 방법에서는 이제 이 두 가지 큰 이론적 분포랑 검증하는 두 가지 큰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KS 테스트라고 해서 콜머그로프 스미르노프 테스트 해서 이제 앞글자를 따서 KS 테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적합도 검정 중에 첫 번째 방법인 이 KS 테스트, 콜머그로프 스미르노프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검정에는 우리가 일단 기무가설을 세우고 대립가설을 세워야 되죠. 이제 이 기무가설은 뭐냐면 관측값이 우리가 뭐 온도든 강수든 어떤 뭐 수농도, 대기 수상체의 수농도 분포든 어떤 우리가 이 기상적으로 관측한 값이 이론 분포로부터 취해졌다 하는 게 이제 기무가설이에요. 관측값이 이론 분포로부터 취해졌다라는 게 이제 기무가설이고, 그럼 이제 대립가설은 뭐겠어요? 이 관측값이 이론 분포로부터 취해지지 않고 이 둘 사이가 관측값과 이론 분포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반대되는 대립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이 KS 테스트는 이 기무가설 하에 단일 표본에 대해서 경험 누적 확률 분포와 이론 누적 확률 분포를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둘의 경험 누적 확률 분포와 이제 이론적으로 구한 누적 확률 분포에 큰 차이가 존재하면은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을 시키고 이제 그 반대되는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게 되죠. 기무가설이 뭐냐면 관측값이 이론 분포로부터 이제 취해졌다라는 이 가설을 이제 기각시키는 거죠. 왜냐? 그 둘 사이가 충분히 큰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을 시키는 거예요. 다다음 장에 이 확률 밀도 함수,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험 누적 확률 분포와 이론 누적 확률 분포를 이제 비교를 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론 누적 확률 분포가 이제 오른쪽과 같다고 해볼게요. 네, 어떤 정규 분포, 가우시안 분포의 형태를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누적된 값, 어떤 A 값이 있으면 그거보다 이제 작은 애들을 이제 다 더해준 거죠. 네, 그 누적 분포 함수를 어떤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얘는 지금 이론적인 분포겠죠. 그쵸? 얘는 이론적인 분포고 우리가 관측을 했더니 어떤 온도를 관측을 했어요. 온도를 관측을 했더니 그 관측을 한 이제 누적 확률 분포 함수를 이제 그려봤더니 그 분포 함수가 뭐 이렇게 뭐 그려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가 이 둘의 차이가 이제 크지가 않으면 어때요? 관측된 값이 이론 분포로부터 이제 취해졌다라고 기무가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둘의 차이가 크면 어때요? 그 차이가 크면 우리가 이 관측된 분포가 이론적인 분포로부터 분포와 이제 많이 다르다. 즉 관측 분포를 우리가 이론 분포로 이제 설명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에 이제 약점이 존재를 하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 이론 분포의 매개 변수가 자료 표본으로부터 이제 추정이 됐다는 게 이 KS 테스트의 약간 약점이에요.
우리가 프로젝트 1에서도 했지만 어떤 평균 온도 분포 그리고 이제 강수 분포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 1에서 우리가 그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론 분포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걸 했어요. 그때 그 이론 분포를 그릴 때 우리가 이제 관측된 관측된 자료 표본으로부터 매개 변수를 이제 추정해서 이론 분포를 그려줬죠. 근데 원래 방법은 이론 분포 매개 변수가 자료 표본으로부터 추정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실제 사용을 할 때는 이 매개 변수, 이론 분포의 매개 변수를 실제 자료로부터 이제 추정을 하죠. 우리가 프로젝트 1에서 했던 것처럼. 즉, 매개 변수가 이 데이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측된 데이터에 이제 튜닝 되어진다는 이런 단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KS 테스트를 조금 수정을 한 방법이 이 릴리-포스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릴리-포스 테스트라는 거에서 이제 검정 통계량, 우리가 가설을 검정할 때 이제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하죠, 먼저. 그랬을 때 이 수정된 KS 방법인 이 릴리-포스 테스트에서 이 검정 통계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DN, 이 검정 통계량 이제 DN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제 걔를 이제 이론적인 cumulative probability, 이론적인 누적 분포 확률에다가 이제 관측된 경험적인 이제 누적 분포의 확률을 이제 빼요. 네. 빼서 이제 DN을 구해요. DN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DN을 어떤 임계값이랑 비교를 해줘요. 그래서 이 Dcritic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이제 임계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에서 구한 이 검정 통계량 DN이 임계값보다 크면은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즉 관측값이 이론 분포로부터 취해지지 않았다라는 가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DN이 임계값보다 이제 작거나 같으면 이제 귀무가설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즉 이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어떤 그 누적 분포 확률이랑 그리고 관측으로부터 구해진 경험 누적 분포 확률 걔네들의 이제 걔네들의 차를 구하는 거예요. 이 차가 엄청나게 크면 그렇죠? 차가 많이 크면은 이 임계값보다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귀무가설을 기각해서 관측값이 이론 분포로부터 취해지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 검정 통계량을 구했더니 이 차이로 구하는 거예요. 이론 분포, 이미 알려진 이론 확률 분포 그리고 우리가 관측한 경험적인 확률 분포의 이 차를 구했더니 그 차이가 작아요. 그럼 딱 봐도 얘는 어때요? 이론 분포로부터 얻어졌다라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하신 검정 통계량 값이 작으면 임계값 어떤 디크리티칼이 이제 주어질 텐데 문제에서 걔보다 이제 작으니까 우리가 그냥 귀무가설을 받아들이고 즉 관측값이 이론 분포로부터 취해졌다라는 결론을 얻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DN의 임계값이랑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이 DN의 이 임계값인 이 디크리틱 얘는 표본의 크기와 그리고 유의 수준, 이론 분포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이 릴리-포스 테스트를 쓸 때 이 디크리틱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로 주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디크리틱, 즉 임계값, 디크리틱을 이 표로 나타내 준 거예요. 이 표로 줬을 때 얘는 지금 유의 수준, 20% 유의 수준, 10% 유의 수준, 5% 유의 수준, 1% 유의 수준. 유의 수준을 나타내고요. 여기서 이제 N은 이제 샘플 개수가 되겠죠. 샘플 개수가 25개일 때, 샘플 개수가 30개, 샘플 개수가 엄청 클 때, 네, 마찬가지로 이제 표로 나타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 분포가 만약에 가우시안 분포다라고 하면 이 알파를 어디를 읽어주면 되냐면 이제 무한대인 이 라인을 읽어주면 돼요. 우리가 어떤 관측값을 이론적인 가우시안 분포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적합도를 검증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표를 어디를 읽어줘야 되냐? 이 릴리-포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디크리틱을 알아야 되는데 얘를 어느 라인을 읽어줘야 되냐면 가우시안 분포, 이론 분포랑 비교를 할 때는 이 알파가 무한대인 이 라인을 읽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다른 값을 그리고 또한 샘플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 디크리틱 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 말이 여기 이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크리틱, 디크리틱 값은 표본 크기인 n, 유의 수준, 그 다음에 이론 분포가 뭐 가우시안이냐, 아니면 다음과 같이 이제 감마냐에 따라서 이 표를 이제 읽는 게 이제 달라지게 돼요. 말씀드린 것 같이 가우시안인 경우에는 여기 무한대인 부분을 이제 읽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가우시안이 아니고 이제 감마예요. 이제 감마인 경우에는 이제 매개 변수가 이제 알파랑 베타 이제 두 개가 있었죠. 쉐입 파라미터랑 스케일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때 그 알파 값이 얼마냐, 이제 문제에서 이제 감마 피팅을 할 때 이 매개 변수 알파랑 베타가 주어지겠죠. 그러면 이 알파가 얼마인지 여기 라인에서 이제 읽어서 이 표를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예제는 이제 1933년부터 1982년까지, 그러니까 50년 동안 이타카 지역의 1월달 평균된 강수량의 분포에 대해서 가우시안과 감마 분포, 이론 분포를 이용해서 어떤 거에 더 맞는지 이제 적합성을 조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때 보시면 이제 감마 분포는 이제 알파 매개 변수가 얼마냐면 이제 3.76이고 이제 베타가 0.52예요. 네. 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이론 누적 확률 분포를 이제 이 실선과 같이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아래 보시면 이제 가우시안 이론 분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가우시안 분포도 매개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하죠. 뮤 평균과 그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시그마 이 두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해요.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이 이론적인 가우시안 분포를 이제 그려주면 이제 다음과 같이 또한 실선으로 같이 이제 그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점으로 찍힌 거는 이타카 지역의 1월에 관측된 강수량의 분포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적합성을 검정을 해야 하는데요. 보시면 얘는 이제 단측 검정이에요. 우리가 귀무가설은 뭐였죠? 귀무가설은 앞에 보시면 여기 있죠. 네. 관측값이 이론 분포로부터 이제 취해졌다. 네. 그러니까 관측값이랑 이론 분포 값이랑 이제 동일하다. 그게 이제 귀무가설이 되고, 이제 대립가설은 뭐가 되냐면 이제 관측값이랑 이론 분포 값이 이제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존재한다. 근데 얘는 보시면은 이 누적 확률 분포는 항상 이 x축이 이제 0보다 크게 돼요. 그렇죠? 이 예제에서도 보시면 x축이 이제 0보다 이제 크게 되죠. 이 분포와 이제 비교를 할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우측 검정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이 x축이 이제 0보다 항상 이제 크니까 이 값들이 우리가 이제 우측 검정을 이제 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측 검정 중에 우리가 이제 우측 검정 차이가 클수록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할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하니까 우리가 단측 검정 중에 우측 검정을 이용을 해서 적합성을 조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아까 앞서서 이 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가우시안 분포에서는 이 무한대 얘를 읽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우시안 분포가 아니고 감마 분포인 경우에는 여기 알파 매개 변수가 3.76이죠. 그럼 그 알파 값을 여기 좌측에서 보시고 이제 막 맞는 값을 읽어주시면 돼요. 지금 알파가 이제 3.76이니까 이제 걔랑 이 앞에 이제 3이 같은 요 라인, 이 3, 여기 라인을 읽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샘플 개수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디크리틱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론 분포에서 이제 감마 분포, 이제 가우시안 분포는 이제 배웠는데 이제 다시 한 번만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면요. 이제 가우시안 분포는 이제 정규 분포라고도 부르죠. 얘는 이제 매개 변수가 두 개, 평균,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인 시그마, 평균인 뮤, 표준 편차인 이제 시그마가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이제 종 모양의 이제 종을 이제 뒤집어 놓은 모양의 가우시안 분포 혹은 이제 정규 분포의 모양을 그려줄 수가 있고, 걔의 확률 밀도 함수인 fx는 이제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 여기 확률 밀도 함수에 들어간 이 x 확률 변수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제 무한대 사이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마 분포를 보죠. 이제 감마 분포는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가 알파, 베타 두 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베타가 1인 경우에 이제 스케일 파라미터인 베타가 1인 경우에 알파를 이제 변화시키면서 그려보면 알파에 따라서 감마 분포는
다음에 그림과 같이 이제 변하게 되고, 걔 이제 확률密도 함수인 이제 fx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죠. 여기서 이 감마는 이제 감마 펑션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이 감마 분포와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알고 이제 문제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적합성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디크리틱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쵸? 디크리틱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먼저 가우시안 분포인 경우에는 제가 여기 알파가 무한대인 라인을 읽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50년 동안의 강수량 분포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어요. 1933년부터 1982년 50년 동안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n이 뭐가 되냐면 이제 50이 되는 거죠. 즉 여기 n, 라지 n인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1933년부터 82년까지 이타카 1월 강수량의 분포에 대해서 이제 가우시안과 감마 분포가 적합한지를 5% 유의 수준에 대해 조사를 해라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5% 유의 수준의 기준값을 읽어보시면 5% 여기 있죠. 그리고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 알파가 무한대인 라인, 그 다음에 라지 n, 요기를 읽어주시면 되죠. n에다가 지금 50을 넣어주면 이제 다음과 같이 디크리틱을 0.125라고 이제 조사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시면 dn은 주어졌어요. dn. 아까 dn은 뭐였죠? dn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릴리포스 테스트에 들어가시면 cumulative probability랑 이제 theoretical probability, cumulative, 그러니까 누적 분포의 이론 함수와 그 다음에 경험적인 누적 분포 함수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차이를 구해서 가장 큰 값을 이제 취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 점선과 이 이론, 이 실선의 이제 가장 큰 차이를 구해줬더니 감마 분포인 경우에는 0.068이고 가우시안 분포인 경우에는 0.131이에요. 가장 큰 차이가. 네, 가장 큰 차이를 구해줬더니 0.131이에요. 그럼 이제 dn은 0.131이죠. 아까 디크리틱을 구했더니 0.125예요. dn은 0.131이에요. 뭐가 더 커요? 이제 dn, 검정 통계량 값이 더 크죠? 그쵸? 검정 통계량 값이 더 커요. 네. 그럼 여기 검정 통계량 값은 여기 있고, 그죠? 디크리틱 값은 더 작아요. 뭐 어때요? 이제 우측 검정에 의해서 이제 리젝션 리전에 검정 통계량 값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귀무 가설이 어때요? 리젝트가 되게 되죠. 즉 기물 가설이 이제 리젝트가 됐으니까 이제 5% 유의 수준에서는 관측된 분포가 이제 가우시안 분포와 잘 맞지 않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1% 유의 수준의 기준값에 대해서 한번 똑같이 검정을 해보죠. 그럼 요 라인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n은 지금 똑같이 50개를 넣어주시고 해서 이제 디크리틱을 구해주시면은 0.146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0.146. 지금 0.146이랑 dn 원래 0.131을 비교해 보시면 이번에는 디크리틱이 더 커요. 어떤 경우에 1% 유의 수준인 경우에. 그죠? 1% 유의 수준인 경우에는 디크리틱 값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리젝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1% 유의 수준에는 감마 분포가 적합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감마 분포의 적합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죠. 감마 분포인 경우 이제 알파가 아까 전에 3.76이었으니까 이제 3보다는 4에 더 가까우니까 이제 여기 4에 있는 이제 라인을 읽어주세요. 네. 반올림하면 이제 알파가 이제 4. 이제 내림하면 그냥 3으로 읽어주실 수 있지만 이제 반올림을 해서 얘가 4에 더 가까우니까 이제 쉐입 파라미터가 이제 4로 취급을 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20% 유의 수준 기준값에서 검증을 하면 이제 20% 유의 수준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 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n이 라지 n이 50개죠. 그럼 여기 이 디크리틱을 구할 때 이 라인을 이제 읽어주시면 될 거예요. 0.75 나누기 루트 50 해주시면 디크리틱 값이 임계값이 0.106으로 찾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문제로 돌아가 보시면 이제 dn 이제 누적 분포, 누적 확률 분포 함수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누적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제 감마 분포인 경우에 그 차이가 가장 큰 값으로 이제 dn을 구해주시면 이론 분포와 이제 관측 분포의 누적 확률 분포에서 그 차이가 가장 큰 그 지점에서 얘네 차이를 구해주면 0.068이 돼요. 그렇죠? 0.068. 그 0.068이랑 이제 임계값을 비교를 해 보시면 어때요? 임계값이 더 크죠? 그렇죠? 임계값이 더 커요. 차이보다 임계값이 더 크니까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무가설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즉 기무가설을 받아들이는 이론 분포가 적합하다. 그죠? 관측된 분포를 설명하기에 이 이론적인 감마 분포가 이제 적합하다라는 이 기무가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음 이제 적합도 검증 두 번째 이제 카이 제곱 검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카이 제곱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카이 제곱 분포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카이 제곱 분포라는 것은 감마 분포의 이제 특수한 형태예요. 우리가 이 앞서서 이 감마 분포 이제 여러 번 배웠는데 이 감마 분포는 매개 변수가 알파랑 베타 이제 두 개였죠. 그렇죠? 알파랑 베타 두 개. 근데 이 카이 제곱 분포는 이 감마 분포 중에서 이제 알파가 2분의 뮤고 베타가 2인 경우 이런 특수한 감마 분포의 형태를 이제 카이 제곱 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베타에다가 우리가 베타에다가 이제 2를 넣고 이제 알파에다가는 이제 2분의 이제 뮤를 넣어서 이 카이 제곱 분포를 이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카이 제곱 분포는 그럼 이제 매개 변수 베타는 그냥 2로 지정이 돼 있고 이제 알파는 이제 2분의 뮤.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가 알파, 베타 두 개였던 감마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에서는 매개 변수가 뮤로 이제 하나로 이제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 오른쪽 그래프를 이 카이 제곱 분포의 형태를 나타낸 그래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K를 여기 이 뮤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 뮤는 이제 자유도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자유도 즉 K가 이제 뮤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뮤가 이제 1 그리고 2, 3, 4, 6, 9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카이 제곱 분포의 모양이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 감마 분포 혹은 일반적인 카이 제곱 분포에 이제 표를 줄 수는 없고 이제 표준화된 이제 감마 분포 이제 표가 만약에 주어졌다면 그 표준 감마 분포 표는 이제 베타가 1인 경우에 쉐입 파라미터가 이제 1인 경우에 이제 주어지는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의의 어떤 확률 변수 x를 이제 표준 감마 분포 표를 이용을 하시려면은 이 x 확률 변수 x를 이제 표준 감마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싸이로 이제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때 변환을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이 확률 변수 x 여기 카이 제곱 분포나 감마 분포에 들어가는 이 확률 변수 x를 이제 베타로 나눠 주셔서 이제 표준 감마 분포 표를 따르는 표준 감마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싸이로 이제 변환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카이 제곱 분포는 지금 베타가 2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 제곱 분포에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으면 그 x를 이제 표준 감마 분포를 따르는 분포로 이제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확률 변수 x를 이제 카이 제곱 분포의 베타 값인 2로 나눠주시면 이 싸이 값을 얻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카이 제곱 검정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검정 통계량을 이제 어떻게 구해주실 수 있냐면 이제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도수 빼기 이제 기대 도수의 제곱 나누기 기대 도수를 각 계급별로 하시고 각 계급의 이 계산한 값을 다 더해주시면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즉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즉 이론 분포를 우리가 이제 관측을 통해서 얻은 값인 이 히스토그램과 이제 비교를 해서 검정 통계량을 다음과 같이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 이 도수는 우리가 관측해서 얻은 값이에요. 빼기 이 기대 도수는 이제 이론 분포로부터 얻어진 기대 값이에요. 걔를 빼고 제곱한 다음에 이론 값으로부터 얻어진 기대 도수를 나눈 다음에
각 계급에 대해서 다 계산하시고 모두 서메이션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기대 도수는 이제 각 계급의 발생 확률 곱하기 이제 표본 크기를 곱하시면 이 기대 도수를 이제 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확률이고 이제 표본 크기를 곱해서 구하신 거고, 만약에 그 표 자체가 이제 기대 도수 값, 확률이 아닌 기대 도수 값으로 이제 주어졌다면 굳이 이제 이렇게 구하실 필요 없고 그냥 표에 주어진 그냥 바로 계산을 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이제 다다음장 같은 거 보면은 여기 기대 값, 기대 도수가 자체적으로 그냥 나와 있어요. 그죠? 기대 도수. 네. 기대 도수가 이제 바로 이제 나와졌기 때문에 얘 값을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기대값이 안 나와 있고 이 확률만 있으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각 계급의 발생 확률에다가 표본 크기를 곱해서 기대 도수를 구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여기 표본 크기에다가 발생 확률을 곱해서 이 기대 도수를 구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검정 통계량 값은 이 도수 빼기, 관측된 도수 빼기 이제 기대 도수, 그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나누기 기대 도수를 해서 각 계급별로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해 주시면 이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자료가 이론 함수로부터 취해졌다는 가설 하에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구하실 수 있고, 그때 이제 카이 제곱 분포는 이 자유도 뮤를 갖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이 자유도 뮤는 어떻게 구하시냐? 여기서 이 자유도 뮤는 얘예요. 이 자유도 뮤. 자유도 뮤는 계급 수 빼기 분포의 모수 수 빼기 1을 갖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카이 제곱 검정도 검정 통계량 값이 항상 양이니까 가설의 검증은 우측 검정에 의해서 수행되며, 검정 통계량 값이 작을수록 기무가설을 이제 채택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측 검정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우측 검정을 보시면 여기 어떤 크리티컬 값이 있고 검정 통계량 값이 여기 놓이면 여기가 지금 리젝션 리즌이 되죠. 그렇죠? 만약에 검정 통계량 값이 이거보다 원래보다 이제 작아져요. 작아지면 어때요? 여기는 리젝트가 안 되겠죠. 그렇죠? 리젝션이 안 되니까 그 말이 그거예요. 검정 통계량이 작을수록 쭉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아질수록 기무가설을 리젝션 하지 않고 기무가설을 이제 채택하게 되는 거죠. 즉 기무가설을 채택했다는 말은 관측값이 이론 분포로부터 이제 취해졌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이 제곱 검정을 이용해서 가우시안과 감마 이론 분포의 적합성을 판정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는 이 히스토그램은 실제 관측된 값이에요. 관측된 값을 이 감마 분포랑 대시드 라인으로 이루어진 이 가우시안 분포 중에서 이제 뭐가 더 이 관측된 분포를 표현하기에 더 적합한지 판정을 해 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관측값은 지금 이 계급별로, 각 계급별로 이제 관측값을 보면 첫 번째 클래스는 관측이 5, 그죠? 16, 10, 7, 7, 5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얘를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5 여기. 그 다음에 네, 16. 이 그래프가 아니네요. 예, 조금 다른 그래프네요. 네, 실제 관측된 값을 보면 5, 16, 10, 7, 7, 5 이렇게 이제 계급별로 이제 값을 구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려 보시면 이제 계급별로 첫 번째 계급에는 히스토그램이 이제 5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6, 그쵸? 16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 그쵸? 여기 7, 5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이 이제 그려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얘를 이제 감마 분포랑 이제 가우시안 분포로 얘를 피팅을 했을 때 누가 더 이제 잘 관측된 분포를 피팅을 해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먼저 이 카이 제곱 분포의 이제 검정 통계량을 구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검정 통계량을 구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도수 빼기 이제 기대 도수, 이제 가우시안 분포인 경우에 해보면 이 가우시안 분포인 경우에 여기 있죠. 도수 실제 관측된 도수는 얘고 기대 도수는 얘예요. 그죠? 5 빼기 9.75에 제곱한 다음에 나누기
9.75 첫 번째 계급,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도 똑같이 해서 이제 다 더해주시면 그 값이 이제 14.96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윗줄에 이 감마 분포도 계산을 해보시면 이 카의 제곱이 5.05가 나옵니다. 이 카의 제곱 분포, 어떤 카의 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했냐면 자유도가 계급 마이너스 매개 변수 마이너스 1인 자유도를 따른다고 했어요. 계급수가 지금 총 6개예요. 6개. 그리고 가우시안 분포는 매개 변수가 2개죠. 마찬가지로 감마 분포도 매개 변수가 알파, 베타 2개예요. 그래서 빼기 2, 빼기 1 해서 자유도가 둘 다 3인 카의 제곱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카의 제곱 분포는 알파가 우리가 아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자유도 뮤를 구해봤더니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러니까 카의 제곱 분포는 우리가 넣어주시면 즉 자유도가 3인, 즉 감마 분포로 표현하자면 알파는 1.59, 베타는 2인 감마 분포를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표준 검정량을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가 주어질 텐데 이 표는 이제 스탠다드 감마 디스트리뷰션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베타가 1인 경우로 이제 전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검정량을 베타가 1일 때로 이제 취한을 해주면 여기 이 검정량에다가 베타 2로 이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죠? 2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제 가우시안 경우에는 이제 14.96에다 2로 나눠주니까 이제 7.48이 되고 감마인 경우에는 2.53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는 지금 1.5예요. 표에서 한번 읽어보죠. 표에서 지금 알파가 1.5인 라인을 읽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가우시안인 경우에부터 읽어보면 7.48이에요. 사이가 7.48이죠. 가우시안 7.48 여기 사이예요. 그죠? 여기 사이. 0.99와 이제 0.999 사이. 약간 그래서 이제 선형관계로 여기 사이의 값이 얼마일 때? 7.48일 때. 여기가 7.48일 때 이제 구해주시면 여기 위의 값이 이제 0.998, 0.99와 0.999 사이인 0.998 정도의 값을 얻게 되고 가우시안 경우에 또 이제 감마인 경우에 구해보시면 이제 감마는 사이가 2.53이에요. 2.53 읽어보시면 여기죠, 여기. 알파가 1.5일 때 2.53 여기에요, 그죠? 2.53. 마찬가지로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 해보면 여기 사이 값 2.53에 해당하는 여기 0.8과 0.9의 값을 이제 구해보시면 요 사이의 값이 이제 0.826으로 이제 구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감마는 앞에서 얼마였죠? 감마는 2.53. 2.53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우시안은 이제 7. 얼마예요? 7.48이네요. 7.48이에요. 7.48.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인 경우에는 이 앞에 지금 누적된 값이 요 앞에 누적된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0.998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뒤에 해당하는 값은 그러면 1-0.998이니까 얼마예요? 0.002죠. 0.002. 얘는 감마인 경우에는 요 앞에 해당하는 값이 누적 확률이 지금 0.826이에요. 그러니까 요 뒤에 해당하는 이 값이 얼마예요? 0.174겠죠. 0.174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구했을 때 더 작은 값이 어때요? 더 작은 값이면 기무가설을 채택을 하게 된다고 했죠. 더 작은 값인 경우에 검정 통계량 값이 작을수록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그죠? 즉 기무가설이 뭐예요? 관측값이 이론 분포로부터 취해졌다는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돼요. 지금 누가 더 작아요? 예. 그죠? 감마 분포로부터 구해진 검정 통계량 값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관측된 이 분포가 뭐로부터 그려졌다? 감마 분포로부터 그려졌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가설 검증에서 이제 적합도 검증, 관측된 분포가 있을 때 그 분포가 어떤 이론 분포로 더 설명 가능한지 이제 적합도 검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적합도 검증 두 가지 방법
KS 테스트, 그리고 KS 테스트에서 이제 좀 더 수정된 릴리오프 테스트, 그다음에 두 번째 카의 제곱 검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퀴즈는 이제 앞에서 저희가 했던 예제 1번을 이제 참고를 하셔서 오늘 퀴즈는 쉽습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감마 분포의 적합성을 이제 5% 유의 수준에서 이제 조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